이재명 대표 논란의 행보, 다음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입니다. 이 대표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종사자는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를 허용하자 이렇게 입장을 냈다가 민주노총이 반발하니까 결국 철회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재량 근로 시간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우리 예. 정책위장 왜 이러십니까? 저기서. 오 대변인.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노사 간의 오해를 풀고 답을 찾아가자. 앞서 보신 것처럼 아주 전향적으로 52시간 이거 예외 두자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못 이기는 딱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만은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관철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노총은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경제, 민생 이런 것들 결국은 다 민주노총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마 저 52시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걸 해주면은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 그다음에 AI에 대한 의지 그런 거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민주노총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사일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연장.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아무 저항 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민주노총의 귀족 노조들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노조는 교섭력이 세기 때문에 주사일제 한다 그러면 임금 그대로 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주 5일제 할 때도요. 그때 이제 주 5일제 근무하니까 근로시간 줄어드니까 그 피해는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갔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들은 납기 맞추지 못하면은 계약관계가 연장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다 지었었던 것입니다. 주 4일째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년 연장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한 대책과 그런 설계 없이 그냥 정년 연장 해버리면은 바로 혜택받는 것은 바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 대기업, 공기업의 직원들이겠죠.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민주노총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도 기사가 나왔어요.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 정부를 4,000페이지 갖고 있었던 민주노총의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이게 어쩌다 한 명이면 개인의 그런 뭐 일탈인가 보다 하겠는데 우리가 아는 일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민노총 간부들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간첩행위를 직접적으로 해서 1심에서 선고받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이 잘못된 비뚤어진 역사관과 직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030들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 선거용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입니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애추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도 정책에서도 신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 대표를 두고 일관성 없는 것이 일관성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 1세대 벤처 기업가입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보시죠.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냐? 라고 하더니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인가? 안철수 의원 기업을 운영해본 분입니다. 벤처 기업을요.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 간담회, 반도체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그 뭘 가지고 주로 얘기했습니까? 이 노동 시간 52시간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아니 그 재량 노동 시간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그 이재명 대표 저는 저 말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52시간 제한 부분은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개정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정책 설명할 때는 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법으로 이걸 고쳐야 될 당시에는 시점이 오면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업은 누구를 믿어야 되죠?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어떤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들 그러면 법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될 때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고 어떤 기업에서 정책을 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아예 그러면 개정을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행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맞지 설명만 주구장창 이렇게 그냥 허황된 설명만 하고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실망감은 더 커지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보여줄 모습은 신뢰성입니다.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지켜지지 않는 말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뭐 언론의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찍는다든지 이러한 신뢰성이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스스로 더 이어가는 것이 글쎄요. 앞으로 참 야권의 제1주자이고 유력 주자이고 앞으로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이 좀 앞서는 것이 참 제 스스로도 두렵습니다. you